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6기 쓰담쓰담 오주영 염지원입니다. 오늘은 전자담배 그것이 알고 싶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담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는 연초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SNS나 뉴스에서 일반 연초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데요. 과연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몸에 덜 해로울까요? 전자담배에 대한 실제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저희 쓰담쓰담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저희 쓰담쓰담은 전자담배에 대한 대중인식 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10월 13일에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조사 총 응답자는 42명이었으며 응답자 중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19명,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4명으로 전자담배의 사용률이 연초보다 높았습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연초담배의 냄새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자담배의 사용은 금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담배의 인식에 대한 설문에는 42명 중 26명이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연초가 더 독하다고 생각한다, 니코틴이 적어서 타르가 없어서 담배 의존도가 낮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라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42명 중 2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연초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로울 것 같다에 응답하신 분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습니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보조제 역할을 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전자담배 투표하셨나요? 주위에 연초를 피다가 금연하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전자담배를 피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전자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이제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자신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전자담배에 투표했습니다. 왜 전자담배 투표하셨나요? 핸드폰 하다가 뉴스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피해가 덜하다고 듣고, 인터넷 방송을 보면 다들 실내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고 주위 친구나 가족들도 차 안이나 실내에서 많이 피우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투표했습니다. 이처럼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만연한데요. 전자담배 회사는 이 점을 겨냥하여 인체에 덜 해롭다는 식의 광고를 하며 전자담배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연기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자담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담배가 태우는 연소 방식이라 몸에 해롭다며 열로 데우는 방식인 전자담배가 발암물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하는 등의 광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사와 한사 등 전자담배 주요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적게는 39%, 많게는 62.3%까지 기계 할인 공세를 하며 판매하고 전자담배의 사용을 유도했습니다. B사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G 제품을 국내 출시에 앞서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었습니다. 인지도 있는 가수를 등장시킨 뮤직비디오는 신제품 액상 전자담배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등 사실상 담배 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G제품이라는 전자담배가 흡연기구의 명칭일 뿐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G제품 영상물을 담배 광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규제의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전자담배의 노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SNS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에 진행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담배 회사는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 웹툰,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미래 고객층에 집중하여 담배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점, 편의점 다수는 담배 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전시 및 부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 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 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전자담배 광고가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까지 자극하여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전자담배가 정말로 금연에 도움이 되거나 인체에 덜 해로운 담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담배는 크게 관련형, 액상형의 종류로 구분되는데 관련형 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진 등 발암물질이 5종 들어있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최대 1.52배, 니코틴은 0.8배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련형 전자담배의 연기인 에어로졸은 일반 담배보다도 해롭고 유해 성분까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에어로졸에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의 악화, 동맥 수축에 의한 심장마비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가 있다고 한들 니코틴만 없을 뿐 각종 심뇌혈관 질환 유발 위험을 높이는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에 의하면 전자담배 흡연자, 일반 담배 흡연자, 비흡연자의 폐에서 채취한 폐액에서 폐가 담배 연기에 반응했을 때 주로 분비되는 효소인 단백질 분해 효소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효소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 형태인 폐기종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자와 일반 담배 흡연자 모두 효소 수치가 높아 폐기종의 위험이 똑같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인 미국의 환경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노출된 생쥐들은 DNA 복구 능력이 저하되고 폐에서 특정 DNA 복구 단백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발암성 물질이 적다고 해도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이나 방광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자담배에는 니코틴과 발암물질이 있고 호흡기 질환 발생률 또한 높아 결국 연초담배를 피우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몸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 보조제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담배 회사를 비롯한 각종 SNS 매체에서도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식의 광고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전자담배 또한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똑같은 담배일 뿐이며 금연 보조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일반 연초와 동일한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고 전자담배도 유해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금연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금연을 쓰담쓰담, 당신의 금연을 쓰담쓰담이 응원합니다.